자, 오늘의 리뷰는 바로 화모선의 오리지널 프라모델 시리즈 뇌신 더 레기온 오브 토르. 오늘의 리뷰는 화모선이라고 하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규 업체의 프라모델입니다. 오리지널 메카 시리즈고요. 그래서 완전 이제 디자인도 새로 했더라고요. 먼저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맡게 된 김에 좀 여쭤봤어요. 화모선이라는 곳이 어떤 업체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전에 프라모델을 만들었던 경력이 있는 업체더라고요. 이전에 이스턴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막 아이언맨 프라모델 나오고 그랬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프라모델의 OEM을 맡았던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스턴 모델에서 나왔던 다양한 프라모델들, 뭐 메카닉이면 메카닉, 뭐 인간형이면 인간형 프라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OEM으로 제작을 했던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지널 메카로 해서 이제 뇌신이라는 프라모델이 나오게 됐는데 발매는 2023년 2분기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 가격이 46,000원, 국내에서 예약받는 가격이 46,000원입니다. 근데 박스가 여러분들 두께도 그렇고요. 어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박스가 이렇게 커? 이렇게 두꺼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택배 받고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박스를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메카 디자인, 그 뇌신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뇌신 심지어 밑에 더 레기온 오브 토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망치를 주 무기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봉인 실도 있기 때문에 이 봉인 실을 좀 제거를 하고요.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으쌰. 빰. 뭐야? 안에 뭐가 또 있네? 뭐야? 안에 코믹스의 한 장면 같은 게 속 커버가 들어가 있네요. 이 어깨 위에 서 있는 게 파일럿인가요? 뭔가 스카프를 휘날리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배경지입니다. 와우. 심지어 꽤나 사이즈가 커요. 이걸 배경지로도 쓸 수 있는 거는 아이디어가 좋은데 심지어 이게 종이가 두꺼운 종이를 썼어요. 그래서 쉽게 구겨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건 좀 의외다. 와우. 그리고 내용물을 보면은 봉투에도 이제 써있네요. 화모선 하면서 봉투에도 회사 명이 인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거 뭐냐? 우와. 봉투가 이렇게 손으로 찢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이건 좀 많이 편리한데 거기다가 이제 무릎인 것 같은데 도색 파츠가 들어가네요. 메탈릭 실버로 내부가 도색되어 있는 파츠고요. 그리고 런너를 좀 보는데 사출 상태가 꽤나 좋아요. 저 진짜 전혀 아무런 기대도 안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파츠의 사출 상태도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와우. 이쪽은 검은색 파츠인데 검은색의 색감도 나쁘지 않고요. 진한 컬러를 썼고 나쁘지 않네. 다른 봉투들도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다 손으로 찢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번엔 프레임인 것 같은데 얘는 PS인가? 매뉴얼에는 나와 있으려나? 느낌은 PS긴 한데 꺼내다가 또 다른 도색 파츠를 발견했습니다. 흉부 같아요. 여기다가 클리어 파츠를 씌우는 것 같은데 내부가 메탈릭 실버 컬러로 도색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 다른 런너들도 꺼내고 있는데 이게 뭐지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프레임 같은데요. 아마 이게 무릎인가 거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런너에 이렇게 우뚝 솟은 말뚝 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와우, 완충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완충제 안에다가 이렇게 서로 적당히 겹쳐져 놓게 넣어놓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거 포장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쭉 꺼내는 중인데 밑에서 요게 나오네요. LED 유닛입니다. 헤드에 LED가 들어가네요. 와우. 일단 런너를 전부 꺼내봤습니다. 싹 다 꺼내봤는데 테이블이 넘쳤어요. 제가 촬영 공간을 넘쳐가지고 대체 런너가 몇 장이야 하고 세봤는데요. 그래서 매뉴얼도 꺼내와봤습니다. 매뉴얼 첫 번째 장 펼치면 무장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파츠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맞춰봤죠. 이제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맞춰봤는데 런너가 25장이나 들어갑니다. 그
그 와중에 끝이 아니었어요. 초회 한정판일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가 무색 클리어가 한 장 런너가 또 들어가고요. 여기 플러스 천재질로 된 망토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초회 한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망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습식 데칼이 들어갑니다. 습식 데칼 같은 경우는 비닐에서 꺼내면은 위에 이렇게 보호 종이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걷어내면은 습식 데칼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색깔이더라고요. 데칼들이 기본 라인이나 이런 핵심 마킹들은 그 밑에 흰색으로도 조금씩 있긴 한데 화면에 잘 안 보이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흰색 데칼들이 보이죠. 요거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데칼의 내구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한번 핵심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이런 넘버링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붙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물 체크가 끝났으니까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방으로 조립을 했는데 만들면서 느낀 거라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립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라는 부분이랑 일단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전체적인 가동 기믹이라든가 연동 기믹 같은 게 되게 많아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완성 후의 구성은 초에 특전을 살 경우에는 아까 이제 런너 설명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투명한 버전의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클리어 옐로우 들어간 부분들이 이게 그냥 일반 클리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천재질의 망토가 들어갑니다. 이 망토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따로 한번 그냥 소체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끼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습식 데칼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붙였어요. 어깨랑 무릎 정도만 그냥 붙였습니다. 습식을 붙이면서 느낀 거라 그러면은 데칼 자체는 좀 짱짱하네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러 습식을 하고 나면 저는 보통 마감재로 올렸거든요. 근데 따로 마감을 안 했어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좀 보고 싶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쭉 보는데 이렇게 테두리에 보통 여백이 있기도 했는데 여백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부착하는 데는 크게 뭐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듯이 작업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딱딱 잘 붙어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부터가 뇌신 토르잖아요. 그래서 메인 무장은 망치입니다. 망치. 이름은 당연히 멸리르고요. 기다란 형태의 해머입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구멍들이 나 있는데 이 구멍들은 전부 다 손바닥에 고정을 하기 위한 구멍이고요. 앞 뒤로 나 있고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 손잡이에는 가운데에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형태고 잡아 당겨주면은 살짝 연장이 되기도 해요. 뭐 포즈 잡을 때 써도 되겠고 각도를 줄 때 써도 되겠고요. 그리고 뭐 손에 쥐일 때 좀 더 편하게 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윗부분부터 디테일은 약간 동력선스러운 이런 둥근 파츠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윗부분에 심볼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장 윗부분에는 뾰족한 스파이크 형태의 파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좌우로 망치, 해머 부분인데 디테일 자체는 뭐 그냥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적당하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믹이 있는데 여기부터 연동 기믹이 있는데 이 심볼 부분을 뭐 앞이든 뒤든 상관없으니까 돌려주면 우회전으로 돌려주면 짜잔 이렇게 해머와 위에 스파이크가 길어지는 연장되는 연동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짜 여기서부터 연동 기믹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쪽에 보면은 그 메탈릭 실버로 도색된 파츠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심심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클리어 파츠였다고 한다면 조금은 좀 그림자가 져가지고 색깔이 묻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다가 중앙부에 있는 클리어 있죠? 여기도 안쪽은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정크처럼 남는 파츠들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파츠인데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는 이제 외장 컬러랑 동일한 요거는 사실상 정크고요. 클리어 파츠가 동일하게 생긴 파츠가 남는데 뒤에는 클리어인데 도색이 또 되어 있어요. 대체 어디 들어가는 거야 하고 봤는데 매뉴얼엔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었는데 공식 사진 보니까 이게 흉부에 들어가는 파츠거든요. 이따가 외형 자세히 볼 때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게 공식 사진엔 이 클리어를 사용을 했고 매뉴얼에는 이 클리어가 아닌 파츠 있죠? 요걸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매뉴얼대로 클리어가 아닌 걸 사용하긴 했지만 공식 사진대로 그냥 클리어 도색되어 있기도 하니까 이걸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종류의 스탠드 조인트가 들어가는데 각각 이제 형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바디에 연결되는 건 똑같지만 먼저 팔각으로 된 조인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핀으로 되어 있어서 꽂아 넣는 형태의 파츠고요. 나머지는 구멍이 뚫려 있는 파츠들인데 구멍이 작은 쪽이 일단 매뉴얼상으로는 3mm 육각으로 되어 있는 파츠라고 해요. 그래서 3mm라길래 3mm? 하고서 평소에 쓰던 이 원형의 3mm 조인트를 가져와서 끼워보려고 그랬는데 남습니다. 남아요. 그래서 내경을 대략적으로 재본 결과 3.5에서 한 4mm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3mm 조인트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쪽은 4mm의 육각 조인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맞는 걸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끼워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백팩의 무장을 팔에 끼우는 호환용 조인트와 교체용 손들입니다. 근데 손 형태가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외형 보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체용 손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주먹손, 그리고 무장용 손, 그리고 편손이 한 세트씩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육덕육덕한 그런 약간 근육질의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어깨 장갑이라든가 특히나 이 백팩 쪽의 볼륨감이 굉장히 좀 큰 편이어서 그런 데서 오는 소위 등발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뒷모습, 특히나 뒷모습이 그게 좀 큰 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이 흑백의 컬러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진한 파란색, 약간 딥블루 같은 그런 컬러의 포인트 컬러들도 좀 보이기도 하죠. 어깨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천둥의 신이라는 이름답게 이 친구 뇌신 토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흉부에는 번개 모양의 디자인과 클리어 옐로가 전신에 걸쳐서 들어가요. 클리어 옐로가 어깨, 이마, 가슴, 가슴 안쪽이나 골반, 무릎, 백팩에도 일부 사용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안쪽에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가슴, 무릎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그냥 일반 클리어로 이제 초의 특전에 있는 일반 클리어로 바꿔주더라도 크게 아니겠다. 이게 옐로가 빠지면 또 이미지가 확 바뀌기는 하겠네요. 이미지 차이가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진짜 노란색마저 싹 빠지면은 되게 무채색스러운 느낌으로 변할 거라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긴 하겠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까? 이 친구 일단 두부고 기준으로 재볼게요. 이 뿔 부분 자리 갖다 대보면 약 22.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5cm 정도. 지금 백팩까지 하면은 4, 5cm 나오거든요. 24.5cm 정도?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는 꽤나 큰 편이에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머리 자체는 되게 듬직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 처음 딱 봤을 때는 안면까지 전부 다 뒤덮는 투구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마 부분의 흰색 파츠도 막 뿔이 솟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옆으로 돌렸을 때 이제 번개 모양을 형상화한 듯한 귀 부분이라든가 턱 부분은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안면부 있죠? 요 입 주변 같은 부분 여기도 약간의 굴곡과 함께 이렇게 디자인이 좀 듬직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LED 유닛이 들어가서 이 정수리에는 육각 파츠를 스위치를 눌러주면 짠 하고 이렇게 이마와 눈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광도 괜찮은 편이라 딱 봤을 때 빛도 꽤 세게 나오고 색깔도 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몸통
토르라는 이름답게 흉부에 번개 모양의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파츠 안쪽에는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좀 비춰주면은 안쪽에 디테일과 함께 약간 또 빛을 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흉부 안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이는 데다가 꽤나 진한 컬러여가지고 이제 보는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크 파츠 뭐 남는 거 이야기했던 게 여기거든요. 정중앙. 가운데 동그란 이 파란 색깔 파츠가 들어간 게 보이는데 이거를 약간 내가 클리어 파츠를 쓸래 말래를 결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공식 사진에선 이 클리어 파츠가 여기 들어가서 파란색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매뉴얼상에서는 이 파란 색깔 파츠를 쓰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조립할 땐 파란색 파츠를 쓰긴 썼습니다만 약간 그냥 취향에 맞춰가지고 조립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허리 부분에도 보면은 외장이 막 이래저래 갈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복부 쪽 주변 특히. 그런데 이게 허리에도 연동 기믹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가동할 때가 되게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어깨도 되게 듬직하죠. 두꺼운 형태에다가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다가 제가 데칼을 붙였다 그랬는데 데칼에 대한 뭐 좀 소감이라 그래도 그런 걸 좀 이야기하면은 붙이는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사이즈가 조금 되는 데칼임에도 불구하고 잘 붙고 쉽게 이 자리 잡아주면은 쉽게 이탈하거나 그러는 거는 없었어요. 대신에 이게 작업하고 느낀 건데 묘하게 표면이 거칠거칠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게 매끈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묘하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데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보면은 일단 어깨 외장 자체는 좌우 대칭 그리고 앞뒤도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파츠가 다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보면은 대략적으로 갈라진 부분들이 이래저래 보이죠. 흰색 파츠도 위아래로 갈라져 있다던가 여기저기 또 어깨 자체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어깨 추진 장치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가 이제 볼관절로 앞뒤로 여러 가지로 가동을 해주는데 앞부분을 이렇게 잡고 당겨주면 아래쪽 외장이 전개됨과 함께 앞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노즐 자체가. 그래서 실루엣을 좀 더 이렇게 어깨 자체를 좀 더 늘려주는 그런 형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팔 부분, 관절 자체가 굉장히 뭔가 디테일이 많습니다. 복잡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팔 자체도 가동할 때 연동 기믹이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립할 때도 좀 의외다 싶은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츠 자체도 검은색이나 흰색 막론하고 다 이제 좀 각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팔뚝 뒤쪽으로는 핸드 캐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캐논 자체는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대로 편하게 끼우거나 빼거나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손 자체가 지금 요거는 디폴트로 주먹손을 끼워 놓은 상태거든요. 이 손의 분할이 좀 독특했어요.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축관절로 상하가동, 이제 회전 뭐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지 손가락이 또 따로 놉니다. 검지 손가락이 별도로 이렇게 회전축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일체형이에요. 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츠를 교체할 때 무려 엄지 손가락까지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엄지 손가락은 주먹손용이거든요. 이것도 뺍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 중간이 구부러지지 않은 파츠와 이렇게 나머지 파츠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무장손이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바꿔서 이렇게 편손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번거롭습니다. 검지 손가락이 따로 분할되어 있는 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 자기 혼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굳이 뭔가 미묘하게 굳이 분할되어 있는 느낌? 약간 좀 뭔가 나중에 확장성을 노리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미묘한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먹손용 이 엄지손가락 중에 하나가 구멍이 덜 파여 있는 건지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줘봐도 다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한쪽은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다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쪽은 살짝 축이 남쪽? 이거는 좀 희한하더라고요. 나머지 손가락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유독 이 하나만 그러더라고요. 좌우 구분 없이 그냥 이 엄지손가락 파츠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골반! 골반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이기도 하고 이 주변으로는 약간 이제 디테일이 좀 들어간 스커트들이 눈에 띄고요. 뒤쪽이 좀 각이 많이 져 있는 스커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약간 듬직한 갑옷을 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리 쪽, 여기도 진짜 뭐 분할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다리 가동할 때도 연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이 좀 사이즈가 큼지막한 그런 형태였거든요. 거기다가 다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큰 무릎에서 사선으로 쫙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사선으로 쭉 빠져나가는 전체적인 뭐 실루엣 자체가 되게 직선적인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무릎에도 클리어 옐로우 파츠가 들어가고 그 안에 이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를 씁니다. 디자인이 화려하긴 한데 그 외에 다른 디테일들이 있죠. 뭐 패널 라인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너무 화려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좀 눈이 막 아프진 않네, 좀 그래도 낫네, 막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약간 프레임처럼 드러나는 부분, 요런 부분에는 뭐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팔꿈치 쪽도 그랬고, 팔 움직이는 부분 거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무릎 뒤쪽도 그렇고 뭐가 되게 많이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대신 발바닥에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패널 라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백팩인데 이 백팩 자체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고요. 빠진 자리에는 이 조인트를 가려주는 커버도 그대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 백팩이 없더라도 그냥 편하게 전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백팩 살펴보도록 합시다. 백팩 자체도 볼륨감이 꽤 크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많이 보이고요. 날개 끝에 있는 무장입니다. 이거 플라즈마 캐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기믹들이 또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기에 또 클리어 파츠가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캐논 부분이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그냥 좀 심플하다면 심플할 수 있는 형태, 그런 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날개, 이렇게 컵을 열어보면은 날개 자체에도 디테일들은 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디 쪽에 추진 장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게 저는 그냥 일반 캐논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름이 제대로 있더라고요. 레일건 맥인기 오르드입니다. 요것도 이제 연장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디테일 자체는 연장돼서 나오는 부분에는 디테일이 꽤 있는 편인데 나머지는 좀 심플한 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편하게 아예 뒤로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수납하듯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또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얘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이에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양옆으로 작은 돌기, 그리고 가운데 있는 큰 돌기를 통해서 이제 클릭 관절을 심어 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조립이 끝나고 나니까 좀 튼튼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는데 결국은 안쪽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이제 클릭 관절 구조다 보니까 나중에 이 플라스틱이 마모가 된다면은 좀 걱정되는 구조기는 해요. 당장은 일단 튼튼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날개 자체도 회전을 해준다거나 크게 회전을 해준다거나 상하 가동이 조금 또 존재한다거나 끝부분도 보면은 지금 이 플라즈마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펼쳐줍니다. 앞뒤에 있는 커버를 열어주면 안쪽에도 디테일이 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게 앞을 향하는 거죠. 그 다음 앞부분 파란 색깔 커버를 잡고 당겨주면은 또 연장되면서 플라즈마 캐논의 전개가 완료가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약간 좌우로 이렇게 꺾어준다거나 이렇게 방향을 약간씩 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포즈 잡을 때 위치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백팩 자체에도 연결부에 관절이 있어요.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약간 틀어주는 거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위로 들어주는 거죠. 백팩 자체를.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포즈 잡을 때 이것도 좀 써먹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동을 볼 건데 이 친구 가동이 뭐가 되게 많아요. 연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동을 보는 게 가장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목 부분은 볼관절로 편하게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뭔가 걸릴 것 같은데 또 안 걸려요. 그래서 고개를 그냥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을 들 때도 안쪽에 관절이 또 이제 머리 쪽으로 또 축이 하나 심어져 있어서 고개 드는데도 문제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커버가 같이 움직여 버렸잖아요. 이것도 지금 왜 움직이느냐, 고개를 들 때 뒤쪽 커버가 눌리면, 외장이 눌리면 이렇게 같이 가동이 되게끔 해놓은, 여기도 축관절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 목 안쪽에도 프레임이 하나 보이죠? 요게 뒤쪽이 들리면서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빼는 게 가능합니다. 앞으로 빼주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 가동하기에 앞서서 이 흉부의 번개 모양 있죠?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는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어깨를 모으거나 할 땐 이렇게 이거를 가동시켜서 좀 어깨 가동하기 편하라고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어깨 외장 자체도 안쪽에 보면은 축이 또 심어져 있어서 요런 식으로 지금 크랭크 축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외장을 바깥쪽으로 좀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안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가능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어깨 외장 자체가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깨 쪽을 자세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가슴을 펴주는 이런 형태의 축도 존재하고요. 앞으로 쭉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뺄 때 보면은 뒤쪽에 약간 이제 빈 공간을 가려주는 이런 프레임이 존재하고요. 더 빼면은 이제 아예 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동을 해버리는 그런 축까지 또 심어져 있어요. 안쪽에 살짝 드러나는 또 프레임이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깨 가동을 할 때도 보면 앞으로 쭉 뺄 때 약간 2단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물론 안쪽에 아예 팔을 들썩일 수 있는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팔을 그대로 들어버리면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 있죠. 거기다가 어깨 외장도 바깥쪽이 크게 펼쳐진다거나 이 흰 색깔이 위아래 부달돼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쪽 외장이 별도 가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들 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어깨 외장을 포개는 걸로 디테일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들면서는 개인적으로는 팔꿈치와 허리 그리고 무릎 가동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팔꿈치입니다. 가동할 때 이 관절이 위아래로 전부 다 연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위에 외장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뒤쪽 외장은 슬라이드로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아래쪽 관절이 움직이면은 또 아래쪽 외장이 연동돼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래쪽에 있었던 숨어있던 외장이 드러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동하면서 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최대 가동을 하면은 90도보다 훨씬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 자체는 이 손목 전체 외장이랑 같이 회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손목 자체로도 이렇게 쭉 앞으로 뻗어줄 수 있는 관절이 심어져 있다거나 말고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좀 가동할 수 있는 관절이 또 있다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이 허리인데 허리 관절을 보기 전에 스커트 쪽 기믹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사이드 스커트는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크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안쪽에는 크랭크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밀착을 시켜두는 게 가능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좀 더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래쪽으로 볼관절 크랭크 축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쪽 스커트도 크게 이렇게 벌려주는 게 가능한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여길 먼저 보는 이유, 허리보다 여기 먼저 보는 이유가 요건데 뒤쪽 프레임이 슬라이드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스커트 자체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허리 가동하거나 이럴 때 좀 더 편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가동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범위 확보. 그러면 이제 허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회전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뭐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옆구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복부 쪽에도 커버가 좀 가동을 해주는데 살짝 커버를 벌려 놓을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비트는 대로 외장들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연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흉부 쪽에도 좌우 스윙이 있지만 또 옆구리가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외장 부분이 연동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메카닉이라고 하기엔 많이 독특한 그런 형태의 허리를 가지고 있어요. 흉부 쪽에서 크게 숙이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복부 커버를 미리 벌려놓은 이유가 이렇게 허리 숙일 때 간섭이 있어서 이걸 벌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벌려놓은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외장들이 연동되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흉부를 완전히 쭉 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재미있게 와닿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허리를 비틀 때도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비틀어진 상태에서도 숙인다거나 편다거나 여러 가지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연동은 정말 좀 재미있었다. 이런 식으로 잘 보면 비틀 때도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 보이죠? 이 부분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다. 골반 앞부분 있죠? 이 친구도 아예 프레임 단계에서 회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예 프레임 자체를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회전 기믹이 있다는 거. 다음은 고관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커트 가동은 보여드렸으니까 가동 영역 확보는 확실하죠.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튼튼하고 크게 들어지고요. 앞으로 드는 게 좀 독특한데 스커트를 빼서 보면은 이 친구들의 골반은 수직이 아닙니다. 살짝 사선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들 때 바로 앞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살짝 바깥쪽으로 들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중앙의 골반 파츠는 비껴가면서 다리를 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허벅지 회전으로 수직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기도 하고요. 재밌는 점은 별도의 고관절 가동 기믹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뭐 허리가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 이상 뭐 축이 이동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대신에 조금 불안한 거는 이 고관절이 잘 보면은 이 윗부분은 붕 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비어 있죠, 이 윗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조립하고서 좀 걱정은 됩니다. 대신에 이게 뒤틀려서 부러질 정도로 고관절 강도가 너무 세다? 또 그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가동을 해보면은 뭐 나쁘진 않네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구조만 생각했을 땐 좀 불안한 구조는 맞아요. 그 다음은 무릎입니다. 무릎도 아까 팔꿈치랑 비슷해요. 허벅지 쪽 앞뒤, 이 정강이 쪽 앞뒤, 무릎 외장 다 연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굽혀이기 시작해보면은 당장 허벅지 쪽이 연동하면서 앞쪽이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외장이 갈라지면서 아니 이걸 어디부터 봐야 하지? 뒤부터 봅시다. 무릎을 쭉 한번 굽혀볼게요. 이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보면은 서로 연동하면서 가동하면서 끝에는 맞물리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앞쪽 무릎을 굽히면서 허벅지 쪽에서 외장이 슬라이드하면서 내려오면서 쭉 벌어지면서 무릎 외장까지도 쭉 들어 올려지면서 끝에는 이제 맞붙으면서 이렇게 크게 외장이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보면 이 정강이 부분도 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서로 지금 외장이 맞물려 들어가는 게 보였죠? 갈라질 때는 쫙 갈라졌다가 맞붙으면서 착착착 외장이 맞춰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런 연동 되게 좋아하는데 다리가 전체적으로 다 연동 기믹이 있어요. 다리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망의 발목. 이 친구들이 특히나 지금 다리 쪽에는 연동의 진심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발목을 좌우로 꺾을 때마다 그리고 발목을 밑으로 내리고 들 때마다 연동이 다 돼요. 그래서 발목을 비틀 때도 이제 발목 좌우 외장 잘 보면 지금 이 앵클 커버 부분 있죠? 얘도 연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얘도 얘도 움직이는 그런 형태예요. 거기다가 발목뿐만 아니라 이 앞꿈치랑 뒤꿈치는 별도 또 회전축이 있어서 이 발목을 접지하는데도 발바닥을 접지하는데도 발목 가동이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발을 뻗을 때도 보면은 또 앞꿈치가 별도 가동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굽힐 때도 보면은 크게 또 연동하면서 자기 발목들끼리 연동하면서 굽혀지는 형태죠. 거기다가 진짜 연동 변태라고 느낀 게 이 발바닥 있죠. 이 중앙 부분 잘 보시면은 얘도 연동 기믹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연동을 넣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리고 잘 보면 발바닥 가동하는 것도 이중입니다. 앞꿈치 별도 가동하고 안쪽에서 또 한 번 가동하고. 이거 뭐지 싶었어요. 대신에 전체적인 관절이 다 튼튼한 건 좋았는데 일단 이건 개체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리를 회전시키는 부분 있죠. 이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이 저는 양쪽이 다 좀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스무스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장 볼 때 소개 못한 무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무릎을 굽히면 나오는 스트라이크 건 네일. 그냥 요건 연동 같은 건 없고 손톱걸이에 있어서 이렇게 손톱으로 슬라이드해서 뽑아주는 그런 파일 벙커 무장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약간 무릎을 찍어버리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덩치가 꽤 되지만 무릎 꿇기는 자연스럽게 가능하더라고요. 애초에 무릎 사이즈도 좀 돼가지고 얘가 딱 이렇게 땅에 딱 내려놓는 다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을 쥐어주기 전에 우리 망토 한번 끼워보도록 합시다. 비닐은 먼저 제거를 해놨고요. 보면은 이렇게 펼쳤을 때 이제 천재질로 된 망토가 안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테두리에는 와이어로 해서 내가 임의로 포즈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망토 끝단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해져 있는 게 그대로 또 이게 다 완성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잘 보면은 망토가 좌우 비대칭이에요. 한쪽 어깨를 감싸고 한쪽 겨드랑이에 끼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패키지 내부에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감싸지 않을 팔을 빼서 아예 어깨 관절에다가 고정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구조. 그리고 반대쪽은 이 어깨 외장을 분해를 해서 어깨 외장 내부에다가 고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망토를 두르면 백팩이 안 되지 않나 했는데 백팩 조인트를 피해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V자로 와이어로 꺾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매뉴얼대로 오른쪽 어깨는 전체적으로 감싸는 그런 형태로 할 거라서 지금 왼쪽 팔을 빼주도록 할게요. 왼쪽 팔을 빼고 그 관절에다가 망토를 끼우고 다시 팔을 끼워주세요. 요거죠? 반대쪽 어깨는 기본 프레임만 남기고 다 분해를 해준 뒤에 원형 구멍을 찾아서 이 원형 구멍을 이 바깥쪽 조인트에 끼워주고, 그리고 사각 조인트는 이렇게 외장 커버를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망토 장착 완료! 역시 비주얼 깡패다. 망토가 딱 둘러지니까 듬직한 멋도 있었는데 뭔가 약간 방랑자 같은 느낌? 왠지 후드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좌우 비대칭인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팔을 싹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로 쓱 돌려보면 짠! 확실히 천재질이다 보니까 역시 망토가 들어갈 거면 차라리 역시 천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구겨짐, 자연스러운 구겨짐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팔랑팔랑이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무엇보다 와이어를 통해서 또 이제 형태를 잡아주면 그것대로 괜찮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도 좋지만 감싸고 있는 것도 분위기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망토를 장착한 채로 묠니르를 들어봤습니다. 멋있네. 역시 진짜 망토의 유무는 좀 큰 것 같긴 하네요. 요건 진짜 크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면은 허리는 아무래도 실루엣이 조금 심플한 편인데 어깨 쪽, 특히나 이 백팩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실루엣이 두껍고 크거든요. 혹시 나는 조금 볼륨을 줄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어깨 위에 요 디테일 파츠 있죠, 요것만 떼어줘도 또 다른 멋이거든요. 요건 요거대로 묘하게 좀 더 이렇게 볼륨감이 살짝 줄었지만 그렇다고 멋 자체는 줄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아니, 더 심플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백팩을 빼도 되고요. 어차피 백팩 조인트는 커버가 있으니까 그냥 떼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심플한 멋을 살릴 수도 있겠죠. 훨씬 더 심플해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먼저 망치를 휘둘러서 땅에 팍 하고 찍힌 모습, 요걸로 한번 포즈를 첫 번째 걸로 한번 취해봤습니다. 망토도 살짝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휘날리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가동 범위가 넓고 관절 자체의 고정성이 좋다 보니까 포즈 자체는 되게 편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스탠드 위에 올려서 망치를 내려 찍으려는 점프한 상태의 포즈를 취해봤는데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완전 위로 쏠리거든요. 망치도 망치다 보니까 무게가 한 무게 하니까 아무래도 스탠드 위에서 올려서 장기간 전시할 포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 캐논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제 팔뚝에 장착한 캐논 부분, 여기서 이 캐논을 교체할 수 있어요. 뒤에 이 플라즈마 캐논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플라즈마 캐논 연결부가 지금 C형 파츠거든요. 되게 두꺼운 C형 파츠로 되어 있는데 같은 형태의 조인트가 있습니다. 요걸 끼고 팔뚝에다가 그대로 다시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크고 아름다운 플라즈마 캐논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근데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팔이 뭐 거의 일체형이 됐는데, 어깨랑 같이. 그리고 모든 사격 무장을 한꺼번에 전개해봤습니다. 플라즈마 캐논부터 레일건, 핸드 캐논, 뭐 박력은 확실히 있긴 하네요. 다만 이런 사격 무장이 솔직히 눈에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이미 묠리르가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마무리는 그걸로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환모선의 오리지널 메카 시리즈 뇌신 더 레기온 오브 토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름답게 뭔가 망치라는 무장을 쓰다 보니까 또 큰 망치, 굉장히 박력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 특히나 초의 특전으로는 망토의 요 이제 존재감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 포즈를 취하더라도 망토가 있는 게 더 멋있거든요. 진짜 망토는 꽤나 괜찮은 파츠였다. 간단하게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연동 기믹, 팔꿈치, 특히 허리, 그리고 발목, 무릎, 전체적으로 이제 연동에 굉장히 중점을 뒀어요. 조립하는 내내 이 파츠는 뭐였을까 하고서 이제 조립할 때 보면은 다 연동을 위한 막 그런 레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고, 슬라이드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메카닉적인 걸 좀 즐기기에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사이즈 22.5cm 키만 따졌을 때 백팩이랑 이런 거 더 커지고요. 무장만 하더라도 이 망치, 묠리르만 하더라도 약 26cm가량 되거든요. 사이즈 하나는 또 기똥차입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동안 대단히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뭐 심하게 걸리는 구간 뭐 이런 것도 특별히 없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다만 제가 지금 만지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다리, 이 고관절보다도 이제 다리 회전하는 부분이죠. 중간에 얘기했었던 회전하는 부분이 좀 강도가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무거운 상체나 무거운 무장을 지탱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포즈 취할 때도 조금 신경이 약간 좀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대단히 큰 불편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단점이 눈에 띈다거나 뭐 이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맞다, 또 하나 있다. 손 빼먹을 뻔했네. 손 구조가 진짜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조였어요. 게다가 무장 쥐는 것도 그렇게 막 수월하지는 않았어가지고 확실히 좀 손 구조 자체는 좀 불편했다. 그래도 완성하고 나면 좀 뿌듯한 것 중 하나는 요겁니다. 배경과 함께 했다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장식장에 연출을 또 줄 수 있다는 점은 좀 큰 부분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루면서 여러분 안녕. 바보씨.